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2일 오후 3시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에 이런 짤막한 글이 하나 실렸네요. 제목이 이제 민주당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단어들. 젊음, 청년, 공정, 법치, 개혁, 새정치, 국민의힘이 전부 가져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민주당 세력이 가지고 있는 거, 민주, 평화, 민족. 그런데 이런 단어는 이제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다 가져갔느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진을 딱 올렸네요. 이준석, 윤석열 씨는 아직 국민의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36살의 아직 미혼인, 그리고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고 3번 내리진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뽑은 국민의힘의 당원은 73%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주류인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합산해 가지고 변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세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젊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젊어졌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6명인데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40대 이하가 4명이고, 즉 30대가 4명이고 절반이 여성입니다. 3명이 여성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는 40대 이하가 조수진, 배현진, 김용태 3명, 50대는 김재원, 정미경 2사람. 이게 얼마나 바뀌었느냐.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는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50대 2명, 60대 70대 각 1명, 그러니까 30대 40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2명의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전원이 이준석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최연소입니다. 최연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과 비교해서도 최연소, 미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출신의 기업인 경험을 가진 과학자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자, 기업인. 이런 분을 선택을 함으로써, 자, 이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민주당으로부터 좋은 말을 다 가져가 버렸다. 뿐만 아니라 20대 30대를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20대 30대를 가져가는 데는 지난 4월 7일 총선이 매우 중요했고, 4월 7일 대구 부산 보선, 시장 보선이 매우 중요했고, 이때는 이준석보다는 안철수, 오세훈 2사람의 활약이 컸던 것입니다. 자,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보면은 이렇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이 당시에 문재인을 지지한 비율이 얼마나 높았느냐 하면 20대는 47.6%였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2%밖에 받지 못했어요.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20대가 역할을 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죠. 30대는
문재인 지지 56.9, 홍준표 지지 8.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민주당 지지 62.7, 20대입니다. 2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62.7, 그때 자유한국당 지지가 11.6%밖에 안 됐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 68.3,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지지는 1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에서 그래도 민주당 지지는 56.4, 미래통합당 지지는 32, 큰 차이죠. 30대는 문재인 세력인 민주당 지지 61, 미래통합당 지지 29.7. 그러다가 혁명적 변화가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20대의 55.3%가 국민의힘 지지, 오세훈 지지, 그리고 여당 박영선 지지는 34.1, 55대 34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 56.5%가 오세훈 지지, 38.7%가 박영선 지지. 그러니까 지난 보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20대, 30대가 완전히 국민의힘, 야당 쪽으로 기울면서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이번에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반도 전체의 상황으로 넓히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1984년생이라는 김정은 37, 1985년생인 이준석 36, 서의 대결 구도이기도 합니다. 같은 30대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출신이 다르죠. 한 사람은 실력으로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학부를 나오고 청년 시절에 창업을 하고 선거에 나가서 3번 떨어지다가 이번에 획기적인 승리를 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흑수저죠, 사실은. 이준석과 세습, 3대 세습 독재자, 금수저 중에 금수저, 김정은의 대결입니다. 김정은과 이준석의 대결. 그런데 이준석 씨는 뭐라고 하느냐? 통일은 북한 체제를 지우는 흡수 통일밖에 없다.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통일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이다. 북한이 통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르쳐주고 시장경제 가르쳐주고 법칙 가르쳐주는 것이 통일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이준석이 김정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논리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 김정은의 대결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며 언제부터 본격적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김정은이 망하는 대결 구도입니다. 한쪽은 자유와 공정, 한쪽은 폭압과 선동과 거짓말, 한쪽은 개인의 인권을 신성시하는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수령 하나만 인간 대접받으면서 살고 나머지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북한 노동당 정권,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결에서 이준석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지만 이미 그 그룹에, 대표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36살, 김정은 37살, 이 대결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이 이기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의 훌륭한 작품 하나가 이준석이라면은 지난 70년 동안 계속된 3대 세습의 이것은 흉물 중에 하나가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과 김정은 대결 결과는 뻔합니다. 그 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